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종임입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과제는 컴퓨터 기반으로 핵심 역량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총 3개년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 외에 저희 팀에 현재 이문복, 송민호, 김강규, 한정아 박사님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주대 김현정 교수님께서 공동연구원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연구조원 서지아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름에는 못 올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3년간 사실은 이게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의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 연구진 외에 사실은 외부 이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업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3년간의 파트너가 이제 코테크 시스템이라는 업체였는데 사실은 이 코테크 시스템하고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뭐 연구진이 A의 형태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그거를 거의 충실하게 구현을 해주시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3년간 이렇게 좋은 연구를 이끌어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이렇게 총 이제 5개 범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연구 추진 배경 및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가 3개년 연구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가 어찌됐든 그 3개년의 어떤 평가 도구와 전반적인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2장에 저희가 개발했던 평가 도구, 그 다음에 시스템 화면들, 주요 화면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에서는 저희가 올해 주 목적으로 삼았던 부분이 저희가 개발한 이러한 평가 도구, 컴퓨터 기반의 평가 도구를 단위 학교에서의 어떤 수행평가나 그다음에 앞에 팀에서도 발표를 해주셨듯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된 원격 수업 환경에서 이 컴퓨터 기반의 평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활용 방안을 개발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그 방안대로 한번 저희가 현장 적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향후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필요한 어떤 인프라들을 탐색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장기라고 제가 해놓은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대외적이고 장기적인 항목에서 결국은 향후에 우리 교육 환경은 컴퓨터나 웹 기반의 이런 어떤 미래 교육 환경에 우리가 직면을 할 텐데 그리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평가도 어찌됐든 컴퓨터나 웹 기반으로 교실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는 이제 그런 미래 교육 환경에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런 평가가 도입되려면 어떤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탐색해 보자라는 게 이 연구의 시작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어떤 가장 상위 목표로 역량을 두고 각 교과에서도 세부적인 교과 역량들을 두고 있어서 교육의 가장 상위 목적으로 이 역량, 교과 역량을 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교실 현장이나 이제 교과 수업에서 그렇다면 그런 뭐 핵심 역량이 됐던 교과 역량이 됐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실행 방안이 좀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이게 2년 차쯤 이제 들어서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원격 수업이 확대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평가 방안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작년에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이런 평가 도구들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충분히 좋은 어떤 평가의 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목적으로 이 연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3개년도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1차년, 2차년 두 개 해 동안은 이 핵심 역량 평가 시스템 전반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에 탑재되는 교과별 평가 도구를 이제 개발하는 게 작년까지의 주요 이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용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학생용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학생은 이제 요런 이제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참여하기, 그 다음에 참여할 때는 요렇게 각 평가 문항이 주어지고 이렇게 뭐 별이 달이 이런 캐릭터가 이 문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라고 지시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시문에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의 이제 평가 문항을 이제 이렇게 직접 뭐 입력을 하던가 여러 가지 어떤 기술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면서 문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클릭하게 되면 학생이 자신의 개별 그 평가 결과표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 공지사항 부분은 이 저희가 설계한 평가는 학생 개인이 무슨 검사, 개별 검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제로 한 거는 학교 교실 상황에서 수업과 연계한 어떤 수행평가의 형태의 핵심 역량 평가를 구안했기 때문에 수업 상황에서 교사가 필요한 어떤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간에 필요한 내용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게 로그인하는 화면인데요. 교사용은 학급 교사용과 과목 교사용 두 개로 로그인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학급 교사용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실제 뭐 문항을 관리하거나 채점을 하거나 그런 이제 부분은 아니고 본인 학급의 학생들 전체 뭐 명단을 관리하거나 뭐 출결을 확인하거나 이런 측면이고 과목 교사로 이제 접속하게 되면 실제 여기에는 그 과목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있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고 채점을 할 수 있고 평가 결과표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교사용의 과목 교사용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이제 주요 기능인데요. 문항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기능인데 이 모니터링 기능이 저희가 올해 좀 중점적으로 기능 개선을 해서 추가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 부분인데 저희가 개발한 이 핵심 역량 평가 도구들이 대부분 자동 채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동 채점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형이나 뭐 단답형 이런 거 외에 뭐 이렇게 뭘 끌어오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문항들도 다 자동 채점이 지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국어나 이제 사회나 영어의 일부 문항들은 아무래도 서술형들이 있다 보니까 교사가 수동 채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수동 채점을 하는 그런 부분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는 이제 이 핵심 역량 평가 도구별로 평가하게 되는 그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들이 문항별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하위 요소들의 결과가 모여서 상위의 교과 역량으로 이제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들이 자동으로 A, B, C, D, E 또는 상중하로 결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 평가 결과표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문항 관리 화면인데요. 이 문항 관리 화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기반의 문항을 직접 교사가 다 만들어서 여기에 탑재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러시는데 사실은 저희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게 컴퓨터 기반으로 자동 채점이 되고 즉각적인 피드백들이 나가고 완전 그렇게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개별적으로 문항을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차시가 있고 문항 내용이 있습니다. 저 문항 내용이 이제 문항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교사가 문항 관리 화면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저 문항 내용을 어떤 차시로 우리가 분배해가지고 무슨 차시에서 어디까지를 끝낼 것인가 또는 본인이 무슨 차시의 문항만 선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항마다 어떤 시도 횟수나 제한 시간들을 교사가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항은 한 번 답 쓴 걸로 끝내겠다. 어떤 문항은 중간에 힌트를 제공하면서 2번 정도의 시도 횟수를 주겠다. 그다음에 어떤 문항은 1분 내에 쓰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교사가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문항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앞에 발표자께서도 숨이 차다 하셨는데 숨이 좀 찹니다. 네, 제가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동 채점 하면은 지금 여기 학생 이름이 저 2번 이제 그 원문자 2번 학생 이름이 저희가 중간에 좀 가려놨는데요. 학생별로 이제 저 초록색 부분 저 답안을 상세를 보기를 클릭하면 학생이 그 문항에 쓴 어떤 답안의 내역이 다 이제 뜹니다. 단순히 이게 뭐 글로 쓴 답안도 뜨지만 어떤 뭐 카드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선택한 카드도 뜨고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그 그래프가 저기서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교사가 점수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동 채점 화면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모니터링 화면이 저희가 올해 좀 이제 중점적으로 기능을 추가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학교 현장에 프로타입을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문항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이게 학생이 한 반에 뭐 20명, 25명이 있으면 학생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 문항을 먼저 풀고 저 다 풀었어요. 먼저 넘어갈게요. 그러고 누구는 저는 아직 못 풀었는데 여기 또 기다려주면 안 되냐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항들은 개별이 아니고 모둠으로 진행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둠원이 다 이제 같이 맞춰야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그런 게 좀 제각각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가 이렇게 페이지를 잠금하고 해제하면서 그런 진행 과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화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학생별로 현재 문항에 어디까지를 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도율 확인 기능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 적용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좀 편해했던 부분이 이제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링 화면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반에 지금 속해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클릭하면 그 학생이 현재 뭐 수학 이 문항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그 그리고 있는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응답 내역을. 그럼 선생님께서 그거 확인하시면서 또 개별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교실 단위에서 이런 어떤 컴퓨터 기반의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교사의 어떤 이런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실시간으로 학생의 어떤 진도율이나 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에 많이 좀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학생용 이제 개별 평가 결과표의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교과 역량의 이제 성취 수준, 저희가 이제 핵심 역량과 연계해서 각 국사 수가형별로 교과 역량을 이제 연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교과 역량도 사실은 단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과 역량을 다시 여기 보시는 초록색 부분, 여기가 하위 요소인데 교과 역량 하나를 여러 개, 뭐 4개, 5개의 하위 요소로 다시 쪼갰습니다. 그래야지 이 하위 요소 하나를 평가 문항 2~3개가 중복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평가 문항에 응답을 하면 하위 요소로 점수가 모아지고 이 하위 요소가 상중하로 판별이 되고 상중하가 다시 모여서 그 더 상위의 교과 역량별로 A, B, C, D, E로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평가 결과표가 자동으로 이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하위 요소는 저희가 상중하로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역량을 A, B, C, D, E 5개 단계로 보고를 하는데 이런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그 수준 진술문을 다 개발해서 시스템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떤 수준이 나오면 그 수준에 대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진술문이 같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선생님 의견 이 부분은 자동은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좀 불편하시지만 일일이 좀 학생별로 써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표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어떤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탑재된 평가 도구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제 5개 과목별로 각 과목당 2개 세트씩을 개발을 했습니다. 2개 세트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국어, 사회,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영어, 과학의 통합형 문항을 하나씩 개발을 해서 총 13개 세트의 문항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13개 세트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왜 13개 세트밖에 개발을 못했지?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한 개 세트의 문항은 실제 학교 수업에서 거의 5, 6차시 분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차시에 10개 이상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하위 문항이 이제 종합돼서 그 윗부분을 또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문항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한 개 세트 문항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의 하위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수행형 다차시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3개 세트지만 문항은 각 한 세트별로 최소 30개 이상의 문항식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어, 사회,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영어, 이제 또 이렇게 교과 통합형으로 문항을 총 2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문항의 어떤 예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국어과 예시인데요. 국어과는 아무래도 컴퓨터 기반의 그 웹 기반의 글쓰기 문항들이 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다양한 자료를 뭐 제공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실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여기 탑재를 하고 그러면 저렇게 왼쪽에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서 오른쪽에 자신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포맷으로 웹 기반 글쓰기 형식의 문항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 웹 기반 글쓰기를 할 때 모둠으로 이루어질 때는 실시간으로 모둠원들이 그 동료 평가를 하고 그 동료 평가 피드백 결과가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 결과를 보면서 또 자신의 글을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과는 거의 이런 식의 문항들이 가장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회과 문항의 예시인데요. 또 사회과도 이렇게 재밌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나나가 어떤 수입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가 이제 이 과정을 평가하는 건데 이제 저런 어떤 수입 과정을 학생들이 이 하단에는 어떤 카드 뉴스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 이슈들을 참고해서 실제로 사진도 찾아서 이제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멘트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면 이렇게 모둠별로 맞는 카드 뉴스를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자동 재생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문항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문항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수학과 문항은 이제 아무래도 수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단순히 그 수식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수식을 구해서 결국은 저 어떤 게임에서 이기게끔 할 수 있는 수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 게임을 학생들하고 해봤는데 되게 박진감이 있습니다. 이게 저 중간에 벽돌이 있고 이제 이게 팀별 대항인데 양쪽에 이제 폭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벽돌을 지나쳐서 상대방 대포를 맞출 수 있는 그 포물선이 나올 수 있게끔 수식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식을 찾으면 저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폭탄이 이렇게 날아가서 상대방의 그 대포를 이제 맞추게 되는 그런 식의 시뮬레이션 게임 기반의 문항들이었고요. 이것도 지금 폭탄에 이제 저 다이너마이트 심지를 저렇게 연결해서 결국은 터지게 할 수 있는 하려면 저 수식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이 함수식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학과 문항들인데요. 과학과는 주로 이렇게 실험 실습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물 분리 실험을 하는 이제 평가인데요. 이제 각종의 어떤 그 분리 기구들을 이제 끌어서 이렇게 끌어서 놓으면서 얘를 끌었을 때는 어떤 게 분리가 되고 쟤를 끌어 놓으면 어떤 게 분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실제 실험을 하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어떤 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 보고 이제 학생들이 저 페인트를 직접 이제 칠하면서 또 구간을 나눠보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별로 좀 주요하게 이런 특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영어과를 제가 마지막에 영어과 문항도 재밌는 문항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영어과 듣기 평가 같은 게 듣고서 그냥 선택형에서 이제 고르게 하거나 뭐 그런 문항들이 많았는데 이런 문항처럼 이제 들은 다음에 저 어떤 유적지 저게 무슨 터틀타워였나요? 터틀타워인데 저 지도에서 결국 저 터틀타워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직접 끌어다 놓게 합니다. 그거를 이제 듣기 내용을 듣고 그렇게 끌어다 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항들도 대부분 이제 재미있는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학생이 활동해야 되는 문항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항은 다 자동 채점이 제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끌어놓을 때 저 위치 기반의 어떤 그 수식을 세워놓고 저 구간 안에 들어오면 정답이 되게끔 다 그렇게 자동 채점이 되게끔 설계를 해놓은 문항들이라서 사실 채점도 용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문항을 만들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든 문항을 학교에 그냥 수행평가에도 사실은 쓰게 하는 거 그게 사실 저희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하면 코로나19 상황에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겠다,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항을 사실 원격 수업 상황에서 그걸 이제 A라는 이 도구를 A라는 형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앞에 팀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평가는 정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사가 직접 관찰이 어려운 부분은 성적으로 반영도 할 수 없고 그 학생부의 기록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저희 평가 도구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들을 모형을 이제 개발할 때 이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수업 유형들, 이 등교 수업 외에도 이런 원격 수업 들이나 그다음에 원격 등교의 블렌디드 수업 형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는 모형을 개발해보자. 이제 이게 이제 올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격 수업 상황의 평가에서는 이 수행평가 적용 방식 또한 바뀌어야 됐습니다. 단순히 뭐 원격 수업에서 했던 모든 평가가 수행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점수화가 가능하고 수행평가 반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사실은 학생들이 뭐 댓글 달거나 아까 국어과 보여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글을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제출을 눌렀어요. 그러면 사실 현재 규정에서는 그게 그 학생의 활동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은 남이 써줬을 수도 있고 그 학생이 쓴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학생의 얼굴이 나온 어떤 영상만 제출을 했을 때 평가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항 중에서도 어떤 건 인정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갈라치게 하면서 저희가 이 모형을 설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저희가 예를 들면 핵심 역량 평가 도구 A라는 게 있고 이 A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하위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A-1은 직접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과제로 바로 활용을 하고 A-2는 직접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이 A-3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활동, 연계 활동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4는 사실은 연계, 다른 어떤 과제를 할 수 있는 연계로도 우리가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형성평가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눠서 모형들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개발할 때 이거는 모형은 아니고 저희가 모형을 이제 개발한 이게 개요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국어과의 촉법소년 기사 작성이라는 도구가 있다면 이 도구를 가지고서 학교에서 어떤 성취 기준을 연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업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차시 중에 어떤 부분을 수행평가로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뭐 1안, 2안, 3안 기타의 여러 가지 사실은 모형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뭐 이렇게 1안 같은 도구로도 뭐 2안, 3안의 이런 모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가지고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 개요를 좀 보여드리면 좀 사실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에서도 이게 편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올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이렇게 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학교 현장이 좀 올해 어렵다 보니까 이 실제 저희가 방문해서 이게 또 뭐 하루에 끝나는 평가들도 아니었고 다차시의 평가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 그나마 한 200여 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뭐 서울 경기권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당시에는 9월 달에 등교 수업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내려갈 수가 있어가지고 200여 명을 확보했고 나머지 과목은 저희가 서울권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회 같은 경우에는 원격과 등교의 블렌디드 모형을 저희가 적용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원격 상황에서 이 평가 도구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고 이런 특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적용한 이런 정보들은 자료집에 과목별로 좀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현장 적용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용을 하고 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교과 공통의 설문조사였고 실제 이제 저희 보고서에는 각 교과별로 또 이런 설문들이 또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만족을 했습니다. 만족을 했고 저희가 그 만족의 이제 세부 내역들을 좀 이런 서술형 응답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만족했다는 부분들이 저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자유롭게 활동했고 뭐 자율적으로 시도해봤고 좀 이렇게 뭔가 직접 활동했고 이런 것들이 좋았다는 그런 응답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수학이나 과학 문항들처럼 그런 게임 기반의 시뮬레이션 문항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첫 단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경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성취감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뭐 교사의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동료 피드백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유되고 그거를 확인하면서
자기가 평가 결과물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많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장 적용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 요 시사점을 제가 정책 제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대신해서 그냥 여기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컴퓨터 기반의 평가 도구가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교사가 바로바로 개발할 수 있는 문항의 형태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다양한 문항들이 개발돼야 된다는 그 전제에서 이제 외적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마트 교과 교실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과별로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고 태블릿 PC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얘네들 다 전원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학교 교실에 보면 학생 예를 들어 25명인데 25개 전원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하루 전에 가가지고 멀티탭을 열 몇 개를 연결해가지고 그 전원을 30개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되게 고생스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컴퓨터 기반의 환경을 생각하면 교실 안에 학생들 책상에 바로바로 전원 꽂을 수 있는 책상이라도 좀 마련되는 게 가장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사용 기기가 정말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그 데스크탑들이 너무 사양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듀얼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모니터에서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문항 자체를 보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화면에서는 진도율이나 학생 개별 응답이나 학생과 주고받는 어떤 쪽지나 피드백, 이런 것들이 가능한 또 화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현장에는 듀얼 모니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원격 환경에서는 교사들 컴퓨터에서 교사가 줌을 열어서 학생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스템 쓰다 보면 줌에서 튕겨 나가더라고요. 이 컴퓨터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사양 컴퓨터를 대여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쓰는 컴퓨터가 지금보다 훨씬 고사형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원격으로 이코테크 시스템에서 직접 오기도 하고 원격으로 지원을 했는데, 정말 이 컴퓨터 기반의 어떤 평가라는 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원격 상황으로라도 뭔가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상시 지원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 인터넷 접속망,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 200여 명 했던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그 학교에 5G 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희가 이 시스템 구동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서울권에서 진행했던 나머지 과목들은 중간에 로딩 시간이 너무 길고 접속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되게 인터넷 이 강국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학교 현장에는 이런 시스템 구동조차 어려운 지금 환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몸소 체감을 한 그런 이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 이제 3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한 게 이제 올해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저희도 홀가분하면서도 또 정말 이 미래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반의 어떤 이런 평가가 정말 가야 할 길이 아직까지 좀 많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어떤 책임감, 부담감도 드는 이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